안녕하십니까, 노선호입니다. 토요일 밤인데 3월 9일 월요일부터 시작될 3월 둘째 주 주식시장에 대해서 한번 좀 전략을 좀 세워보는 시간을 미리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단은 오늘 새벽에 마감된 미국 시장부터 한번 살짝 짚어보고 당연히 넘어가야 되겠죠. 해외 주식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우지수 0.98% 하락을 하면서 256포인트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좀 다행스러운 거는 장중 하락폭에 비한다면 막판에 반등을 하면서 그래도 좀 양봉은 기록했다. 이런 점들은 다행스러운 점이고요. 일단은 지난주 저점은 깨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양봉을 기록했다는 모습. 일단 국내 주시장은 지난주 금요일 날 어제 미리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큰 악재로서는 좀 작용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나스닥 지수도 보시면은 200일선을 이탈하지 않고 200일선을 장중에는 살짝 이탈했지만 양봉으로 마감을 했다. 역시 1.87% 정도 하락을 했지만 그렇게 크게 우려스러운 모습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미국 쪽 같은 경우 지금 보면 고용지표가 상당히 좋게 나왔어요. 2월 비농업 부분 신규 고용이 27만 3천 명으로서 시장 예상치 17만 5천 명을 크게 웃도는 모습으로서 상당히 좀 고용지표가 좋게 나왔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다만 계속적으로 지금 문제되고 있는 바이러스 공포 속에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 이 부분에 의해서 좀 주가가 하락을 하고 대신에 이제 국채금리 같은 경우는 사상 최저치를 경신하고 금값도 하락을 하고 유가도 급락을 하고 그런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하락을 했지만 장 막판에 낙폭을 줄이면서 나름대로 그래도 양봉을 기록했고 의미 있는 기술적으로 좀 의미 있는 지지선은 지지를 하고 끝났다는 점에서 너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볼 수 있겠고요. 제가 봤을 때 미국 시장의 포인트는 고용 지표가 좋게 나왔다. 그 부분을 좀 포인트로 삼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주식 시장 지난주 금요일 날 장중에 2.16%까지 밀리면서 마감을 했죠. 2.55%까지 하락을 했다가 그래도 아랫꼬리는 좀 달았어요. 그래서 5일선을 이탈을 했다가 그래도 5일선에서 마감을 했다. 딱 5일선에서 마감을 했네요. 그래서 저는 월요일 날 같은 경우에도 아침에 하락을 출발을 한다면은 그 이후에 5일선, 10일선을 회복을 하는 좀 양봉을 보여주느냐 이 부분이 일단은 기술적으로는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수요일날 방송을 했잖아요. 지난주 목요일날은 제가 사정사 방송을 못했고요. 수요일날 저녁 때 방송을 하면서 수요일날 상당히 장대 양봉 기분이 좋지만 기술적으로 봤을 때 2090포인트는 2월 26일과 2월 27일에 저항을 받았던 자리였기 때문에 2090포인트에서는 한 번 정도 막힐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드렸었는데 목요일날 2090포인트까지 왔죠. 2089.08포인트까지 목요일날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좀 반등에 대한 목표치까지 목요일날 왔었다. 그리고 금요일날 빠졌다. 그래서 제 방송을 좀 주의 깊게 들으시고 지수에 대한 저의 의견에 좀 잘 들으시고 대응을 했다면은 목요일날 차익 실현했다면은 또 월요일날 아침에 또 사익 기회가 왔다. 그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너무 고점에서 물려있는 건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 좀 단기적으로는 한 20%, 30% 정도 비중으로는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아래에서는 한 70% 정도까지 늘리셔도 괜찮다 말씀을 드렸다면은 지금 이 구간 2090포인트, 2100포인트는 또다시 이제 50%까지 줄여야 될 구간인 거고요. 그걸 만약에 하셨다면은 다시 또 월요일날 70%까지는 늘리셔도 되겠다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걸 못 하셨다 괜찮습니다. 지금은 시장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역으로 매매를 하는 것보다는 자꾸 올라갈 때 사고 내려갈 때 손절을 하고 이렇게 역으로 매매를 하는 것보다는 그냥 좀 보유하고 계신
주식들이 좋다면은 가만히 가지고 있는 것도 뭐 어쨌든 차선책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최선책은 트레이딩을 하는 거지만 트레이딩을 잘못할 거면은 가만히 가지고 있는 게 뭐 지금은 좀 차선책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일단 다음 주에도 일단 월요일 날 정도가 좀 트레이딩 포인트가 올 것 같아요. 그래서 2000포인트 때 만약에 다가가는 좀 하락이 나온다면은 단기 매수, 그리고 2100포인트 정도 가면은 또 매도, 이렇게 하는 전략으로 일단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도 좀 경제 지표들 발표를 상당히 많이 하는데요. 일단은 뭐 우리나라는 중국이랑 좀 가장 밀접하니까 중국 시장에 대해서 움직임 좀 주목을 해봐야 되겠고요. 2월 중국 수출입 지표가 월요일에 발표가 돼요. 그렇다면은 중국 수출입 지표 발표에 따라서 월요일날 이제 중국 시장의 움직임과 함께 시장이 아침에는 하락을 했다가 반등을 하느냐, 아니면 아침에 하락을 하고 오후까지 추가 하락을 하느냐, 그 부분이 이제 중요할 텐데요. 뭐 그 부분은 일단은 장중에 뉴스를 보실 수 있으신 분들은 뉴스와 중국 시장과 흐름들을 살펴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요일날 같은 경우는 이제 월요일날 미국 시장은 OECD 경기 선행지수가 중요하고요. 그 부분을 화요일날 시초가에 또 영향을 받을 거고, 화요일날 장중에는 이제 중국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어요. 그래서 화요일도 역시 한국 증시는 중국의 생산자 물가지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만약에 월요일과 화요일에 뭐랄까 좀 밀렸을 때 매수의 기회를 활용을 한다면은 제가 봤을 때 이 포인트는 이제 수요일날 나올 것 같아요. 수요일날은 이번 수요일날도 상당히 좋은 장대 양봉을 기록했습니다. 장중 내내 계속적으로 상승폭을 확대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일단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민주당의 대선 경선 중인데 그 날짜가 항상 화요일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화요일 저녁이 돼갈수록 그거는 이제 우리 시간으로는 수요일 낮이기 때문에요. 수요일 낮에는 장중에 미국 경선 소식이 나오면은 그 흐름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미국 민주당 경선에서 샌더스 쪽이 좋은 결과를 보이면은 주식시장이 하락을 할 것이고요. 이번 주와 마찬가지로 바이든 전 부통령이 좋은 결과를 보인다면은 주식시장은 다시 한번 긍정적으로 상승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보시면은 수요일날 오후라던가 목요일날 차익 실현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됐다면은 이제 다음 주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수요일 날이 만약에 장중에 바이든 부통령이 좀 미국 민주당 후보가 될 것이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올라간다면은 목요일 날이 국내 주식시장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에요. 그래서 사실 뭐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을 며칠 전에 예측을 하거나 할 수도 없는 거고, 아무래도 하락하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목요일 날은. 그래서 좀 수요일 날 같은 경우에 좀 뭐 단기적으로 수익이 크지 않더라도 뭐 차익 실현을 하고, 또 정말 좀 뭐랄까 비중이 높으신 분들 일단 다음 기회를 도모하기 위해서라도 좀 수요일 날 정도, 그리고 목요일 날 오전 정도에는 좀 비중을 줄이는, 그래서 뭐 저점에서 산 사람뿐만이 아니라 고점에서 좀 물려 계신 분들이라도 좀 비중을 줄이는 기회로서 좀 활용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좀 그렇게 일단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목요일 날이 유럽에서는 또 이제 ECB 통화정책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쪽도 이제 금리를 0.5% 인하를 했고요. 그래서 미국 다음으로 유럽의 ECB 통화정책 회의,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목요일날 유럽 시장이 반응을 하고, 목요일날 미국 시장이 반응을 하고, 그러면 이제 금요일날 국내 주시장이 반응을 할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당연히 유럽 쪽도 경기 부양책은 분명히 나올 거예요. 경기 부양책이 안 나올 수는 없죠. 지금 유럽 시장도 계속적으로 좋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좀 양적 완화 통화 정책이 나온다면은 또다시 또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목요일 날 또 만기일로 흔들린다면은 또 좀 일부 또 매수하는 그런 전략으로서 금요일 날, 그리고 이제 뭐 계속적으로 2100포인트 이상 노리는 전략으로 좀 대응을 하시면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장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뉴스에 따라서 변동성이 확대되는 그런 포인트에서 잘 뭐 대응을 하신다면 큰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 대형 성장주를 중심으로 저점 매수 전략, 그래서 다음 방송에선 제가 종목별 대응 전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추천주들 꼭 잘 들어주세요.